요즘 은밀히 떠도는 소문을 들으셨습니까? 은밀히 떠도는 소문이라니요? 중전을 저주하여 쫓겨난 궁인을 거두어 보호하는 것이 해계하더니 알고 본즉 상감을 몰래 납시게 하여 요즘 대전의 침전은 승성군의 별궁으로 옮겨졌다나요. 대비마. 아무 말 마십시오. 변명 아니하셔도 그것이 근거 없는 낭설이라는 걸 잘 알고 있답니다. 그게 사실이여 보십시오. 이 나라의 왕대비가 쫓아낸 죄인을 비호한 것도 죄라면 죄요. 상감을 몰래 납시게 하여 제왕의 채통을 잃게 하고 보위를 위태롭게 한 것은 그에 비할 바가 아닌 큰 죄가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를 조정해서 거론해 보십시오. 내 아무리 총씨를 아끼려 하나 두 분 목숨을 어찌 구할 수가 있겠소? 숙모, 예. 내 아무리 생각해도 근거 없이 떠도는 소문에 뿌리를 뽑아버릴 길은 딱 한 가지 방법뿐인가 합니다. 장가성을 가진 그 요망한 계집을 별궁에서 쫓아내는 겁니다. 숙모, 어쩌시렵니까? 무엇이라? 그게 정말이냐? 예. 즉시로 내쫓지 아니하면 동평군 모자뿐만 아니라 수건 장씨에게도 임금을 실득케 한 죄를 묻겠다고 하셨다 하옵니다. 상감, 어쩌자고 그런 일을 저지르셨습니까? 상감이 누구십니까? 이 나라 팔도 360주의 주인이시며 만민의 어버이가 아니십니까? 상감의 옥체는 상감만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듯 지중하신 옥체를 어찌 그리 가벼이 여기신단 말씀입니까? 너희들 소임이 뭔고? 상감을 잘못 모신 죄를 받아볼 텐가? 황공하옵니다. 이번엔 특히 용서하나. 추후 상감을 매심에 소람이 있을 땐 가만두지 않을게야. 황공하옵니다. 상감, 예. 옛부터 임금께서 신분을 숨기고 궐 밖을 은밀히 납시던 것은 종종 있는 일입니다. 옛날 성종 임금께서도 특히 그런 일이 자주 있었다는 것은 왕가에 전하여 오는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습니다. 허나 그분들은 혹은 민심을 살피려 혹은 초야에 묻혀있는 인재를 찾으러 신분을 숨기고 은밀히 납시던 것이지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상감, 부끄러움을 아셔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총명한 분이란 소리를 듣던 상감이 왜 열송저에 없던 일을 하십니까? 다정다감하시어 특히 정에는 약한 상감의 성품을 잘 알기에 치근한 마음에서 병문안을 갔던 것이 그리 된 줄로 잘 압니다. 허나 상감이 누구십니까? 만민의 어버이가 아니십니까? 상감이 우유부단하시고 공과사를 분명히 할 줄 모르신다면 백성은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한단 말입니까? 상감, 제왕이기에 남이 다 할 수 있는 일도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제왕이기에 한 여인에 대한 연민의 정을 끊고 만 백성을 연민의 마음으로 어루더듬어야 하는 길이 괴로워도 가야 하는 법입니다. 물론 아직 혈기방장하신 연기시니 그럴 수도 있다는 걸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허나 상감은 여느 사대부 가문의 평범한 젊은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남들이 다 갖기를 원하는 것을 버려야 하는 자리가 임금의 자리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어마마마, 다시는 그런 일로 궐 밖을 나가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고맙소. 상감, 예. 삼척동자도 때때론 스승이 될 수 있다는 옛말이 있더니 과연 옳은 소리지 뭡니까? 내 이번에 동평군 모자를 엄히 다스리려 했으나 어린 중전한테 배운 바 있어 덕으로 다스린 거라오. 무슨 말씀입니까? 상감께서 밤마다 은밀히 납시는 곳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중전을 찾아갔더니 뜻밖의
중전은 벌써부터 알고 있었다지 뭡니까? 그랬습니까? 그래 왜 진작 내게 알리지 않았느냐고 하였더니 상감께서 스스로 발길을 끊으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디다. 중전이 참으로 그런 소리를 했습니까? 그렇다오. 중전이 비록 어리기는 하나 그렇듯 사려 깊은 사람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간 찾아뵙고 들을 말씀이 있었다기에 뭐냐고 물었더니 한때 상감의 총애를 받던 후궁을 골박 사가에 둔다는 것은 나라의 체면에도 아니 될 일이라고 하며 그 자의 지은 죄 크다 하나 너그러이 용서하여 다시 불러들이면 안 되겠냐고 합디다. 내 깜짝 놀랐더니 덕으로 다스린다면 그 또한 사람이니 유순하게 따를 줄 안다며 그보다 더 큰 연유인즉 상감을 위해서라고 합디다. 측은한 마음이 얼마나 깊으셨으면 밤마다 은밀히 납시셨겠냐고 말입니다. 중전은 그런 사람입니다. 덕이 있고 어진 사람입니다. 상감, 다시는 쫓겨난 장녀로 인하여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내일 날이 밝으면 나가겠노라 전하셨습니까? 예. 제 발로 걸어 나갈 것이니 아무 염려 말라 하셨습니까? 예. 두 분 모자분께서는 황송하고 민망하여 어쩔 줄 몰라 하셨습니다. 어머니, 짐을 꾸려 두십시오. 참으로 이곳을 나가실 생각이신지요? 나가줘야지요. 하오면 이 궁의 희망은 이제 버리신 겁니까? 버리기 싫어도 버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분합니다.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또 주저앉게 된 것이 한없이 분합니다. 마마, 소식 들었습니다. 상간 마마께어서 골박골 은밀히 납신 일로 한껏 소란했다고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 지나간 일입니다. 얼마나 노심초사하셨습니까?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이 있지 않옵니까? 이번 일로 하여 중전마마께서 다행한 것도 있었는 줄로 아옵니다. 다행한 일이라니요. 중전마마께서 참으로 덕성스러우시고 인자하신 분이라는 것을 상감마마께서도 익히 아시게 되어 오해하심이 풀어지셨으니 이 얼마나 다행한 일이옵니까? 마마, 아버님께서 매우 기뻐하실 것이옵니다. 아버님께 여쭈소서 내려주신 내운을 평생을 살아가는 스승으로 삼고 있으니 과히 심려 마시라 하소서. 예, 그분이 염려하시는 것은 단지 수건 장씨뿐이랍니다. 수건 장씨 때문이라니요. 수건 장씨는 병을 빙자하여 아직껏 숭성군의 별궁에 머물러 있다 합니다. 그래요. 그 요사한 것이 또 무슨 흉계를 꾸미려고. 그분이 염려하시는 것도 바로 그 점입니다. 어머니, 참으로 병이 깊을지도 모르는 일 아닙니까? 하오니 지나치게 그런 눈으로 보지 마시라 하소서. 어서 오십시오. 환우 깊으시다더니 뜻밖입니다. 어쩌실 겁니까? 거치는 정하신 겁니까? 영감,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꾀병도 하루 이틀이지 이젠 더 통하지 않을 겁니다. 방금도 궁에서 다녀간 모양던데 보셨습니까? 방금 동평군 대감을 배웠습니다. 대비전에서 날마다 어찌 됐느냐고 물으러 오니 바늘방석에 앉은 듯 불안하신 모양입니다. 대비마마의 성품에 언제 불벼락이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어버네라는 불벼락 말입니다. 해가 지기 전에
그 불벼락이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우선 진정으로 옮기셔 대책을 세워보심이 어떨런지요. 영감께서 그 길밖에 없다면 그리 해야겠지요. 허나 훗날을 기약한다는 것은 한갓 부질없는 꿈일 테지요. 순결 따위가 문제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나이 이제 곧 24이 됩니다. 해로 치면 한낮을 지나 이제 기우기 시작하는 해입니다. 중전마마는 어떻습니까? 이제 곧 16이 되십니다. 해로 치면 이제 갓 떠오르기 시작하는 아침 해입니다. 기울기 시작하는 해가 어찌 떠오르는 해의 위세를 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물러가는 순간부터 이 꿈의 길은 영영 막히고 마는 겁니다. 내 다시 목을 맬지언정 여길 떠날 수는 없습니다. 하면 찾아두신 길이 있는 겁니까? 그 길이 어떤 건지요? 대왕 대비마마께 이걸 올려주십시오. 한시가 바쁩니다. 서둘러 주십시오. 어서 드시오, 상감. 한마마마, 무슨 일로 들라 하셨습니까? 용환이 몹시 더 상하셨구려. 그리 보입니까? 아마도 수건 탓인 게요. 있자니 고통스럽습니다. 허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마마마의 말씀 듣고 부끄러웠습니다. 제왕의 자리란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고통의 자리여야 된다는 것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습니다. 애쓰면 잊어질 듯하오. 글쎄요. 어려울 거려. 산모퉁이를 지나다 옷깃을 스치는 인연도 500생을 거듭 태어나면서 얽힌 인연이라는데 억지로 잊으려 한다 해서 전생에 얽힌 남마와 같은 인연의 줄을 끊을 수 있겠어. 대비가 그토록 잔인한 사람인 줄은 몰랐다오. 충전이 어질고 수건 또한 착한 사람이니 고란에 다시 불러들여도 오손도손 잘 지낼 터. 그리만 되면 상감더러 나란 일을 돌보지 말라 해도 철로 어진정사를 펼 터인데 자기 친정편만 드느라고 용환이 이렇듯 상하시게 하다니. 상감, 이 늙은이의 말이 그러면 그러다고 하시오. 한마마마의 말씀 옳으신 듯합니다. 중전과 수건은 투기 아니하고 잘 지낼 듯 싶습니다. 상감, 예. 이 뒷방 늙은이 종묘사직을 위해 단안을 내리려고 상감을 뵙자 했소. 내 이제 왕실의 제일 윗사람으로서 수건을 불러들이라는 정결을 내리려고 하오. 숭성군의 별궁에 있는 임금의 옛 호궁을 지체 없이 다시 불러들이도록 하라. 마마, 저희 모자 이제 벽에를 높이 베고 잠을 이룰 수 있겠습니다. 지난 며칠 얼마나 피를 말리셨는지 잘 압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아유, 황궁하옵니다. 그나저나 그런 지혜는 어디서 빌려오신 것인지요? 참으로 놀랍습니다. 궁즉통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나저나 이렇게 기뻐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닌 줄 압니다. 군부인께서는 어서 입궐하셔야겠습니다. 대왕 대비마마를 뵙도록 하십시오. 서둘러 주십시오. 마마께 여쭐 것이 있어 왔다네. 돌아가셨다가 다음에 듭시옵소서. 뭐시라? 대왕 대비 마마께 우선 병환 중이시라. 그 누구도 드리지 말라는 엄명을 내리신 줄로 아옵니다. 대비마마께서 오셨소. 여쭐 것이 있다고 어서 아뢰어줘. 넌 귓구멍에 막혔느냐? 뭐라고?
대왕 대비 마마께 옷은 병환 중이시라 그 누구도 드리지 말라는 엄명을 내리셨다고 아니하였더냐? 이보게, 예. 내 드릴 말씀이 있어 왔다고 다시 한번 여쭤봐 주게. 대왕 대비 마마께 옷은 병환 중이시라 그 누구도 드리지 말라는 엄명을 내리신 줄로 아옵니다. 보자 하니 한없이 무례하구나. 내 눈엔 이 나라의 왕 대비도 우습게 보인단 말이냐. 마마, 성색을 낮추어 주시옵소서. 아무리 후미진 처소라 하나 이 나라 왕실의 제일 위도인이 계시는 전각이옵니다. 내 하찮은 늙은 상궁이 나를 욕보이는 게냐. 황공하여이다. 박상공, 석고대제를 할 채비를 해주게. 종묘사직을 위해서라면 외로운 가부의 한 목숨쯤 언제고 바칠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야. 요망한 계집을 입궁시키라는 정결을 거두시기 전에는 물러서지 않을 게야. 괘씸한 것. 지렁이도 밟히면 꿈틀하는 법이거늘. 뭔고? 대비마마께 오서 대왕 대비전 앞에서 석고 대제 중이라 하시옵니다. 무엇이라? 석고대죄? 마마, 이를 어찌하옵니까? 일은 갈수록 태산인 줄로 아옵니다. 갈수록 태산이라니. 석고대제를 풀기 전에는 절대로 곡기를 입에 대지 않겠다 하시며 대왕 대비 마마께서 수라상을 드리지 못하게 엄결을 내리셨다 하옵니다. 뭐라 했어? 곡기를 끊겠다 하셨다고요? 예. 대비마마의 오만 방자하신 처사에 분기 텐천하시어 그런 엄결을 내리셨다 하옵니다. 마마, 일은 크게 터질 듯하니 어찌해야 하옵니까? 군부인께 대왕 대비전과 연통할 길을 찾아봐 달라 하십시오. 이 밤에 말입니까? 대왕 대비 마마께 전교를 거두어 주십사고 여쭈어달라 하십시오. 내가 간곡히 소원하는 바라 하십시오. 마마, 이렇듯 벼랑 끝에 몰리게 될 줄은 뜻밖입니다.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묘안이 안 떠오릅니다. 내가 입궁의 길을 포기하는 수밖에 달리 길이 없습니다. 대왕 대비 마마께서 곡기를 끊으시다 잘못되셔도 난 모릅니다. 대비 마마께서 석고대제 하시다 잘못되신다 해도 난 알 바 없습니다. 박명한 나 때문에 상감 마마를 실덕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참담하시겠습니까? 그 모습 상상만 해도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설사 전교를 거두지 않으신다 해도 입궁하지 않겠다 하더라 전해주십시오. 날이 밝으면 미련 없이 친정으로 물러가겠다 하더라 하십시오. 서둘러 주십시오. 마마, 중전 마마께 어서 듭셨사옵니다. 여쭐 것이 있다며 뵙기를 청하오십니다. 오셨소. 대궐의 두 분 위더름께서 저렇 대자하고 계시니 참으로 만극한 일이옵니다. 마마께우선 지금 이러고 앉아 계실 때가 아닌 줄로 아옵니다. 그걸 몰라서 이렇듯 속수무책 앉아있는 게 아니오. 두 분의 노여움을 풀 묘책이 없으니 이러고 있는 거요. 마마, 두 분이 한 걸음씩만 물러서시게 하면 풀릴 길이 있는 줄로 아옵니다. 풀릴 길이 있다니. 대왕대비 마마께우서 정교를 거두지 아니하심은 수건이 숭성궁의 별궁을 떠나면 입궁의 길이 아득하다고 믿으시기 때문일 것이옵니다. 하오니 수건을 숭성궁의 별궁에서 내치라는 대비마마의 분부를 거두시기만 한다면 입궁의 희망이 있으니 한 걸음 물러서실 수 있을 것이옵니다. 허나
그렇다 하여 어마마마께서 물러서 주실 것 같소? 마마, 대비마마께 오서 진노하신 것은 당신이 내친 후궁을 뜻밖에도 불러들이기 때문이십니다. 수건을 숭성궁의 별궁에서 내치라는 분부만 거두신다면 대왕 대비마마께 오서 정교를 거두시겠다는데 왜 그걸 마다하시겠습니까? 어질고 덕성스러운 줄만 알았더니 남달리 총명하구려. 고맙소. 중전이 일러준 대로 해보리다. 마마. 수건 마마, 너무 상심 마옵소서. 전교는 거두었소. 예, 하오나 대비 마마께서도 여기서 수건 마마를 내치라시는 분부는 거두어들이신 줄 아옵니다. 두 분이 한 걸음씩 물러서심으로 하여 실마리를 푸셨다 하옵니다. 이번에 입궁치 못하게 된 것은 심히 안타까운 일이나 입궁의 길이 아예 막힌 것은 아니니 자중자애 때를 기다리랍시는 대왕 대비 마마의 당부이십니다. 이번 일은 누가 만든 겁니까? 아마도 중전 마마이신 듯 하옵니다. 뭐라고요? 그 어린 분이? 예, 대왕 대비 마마께서도 그러시더이다. 중전이 덕성스럽고 어질기만 한 줄 알았더니 그렇듯 청명하실 줄은 몰랐다고요. 숙종 8년 4월 홍문관에서 농가 12월도를 펴내다. 같은 해 5월 통신사 윤지환을 일본에 보내다. 같은 해 8월 서북인의 청현직에 오름을 허용하다. 같은 해 10월 김환의 상변으로 하여 허세 등 제야의 남인 수십인이 크게 다치다. 이해에 훈국별대와 정초군을 합하여 금위영을 설치하다. 숙종 9년 3월 현종실록의 개수를 마치다. 같은 달 영중추부사 송시열 봉조하가 되다. 봉조하라면 조선조 때 전직 관원을 대우하던 칭호를 말한다. 조선조 8대 임금인 예종 1년에 처음 시행되었는데 종 2품 이상의 퇴임한 관리에게 이 칭호를 주어 종신토록 그 품귀에 알맞는 녹을 받게 하였다. 이들은 실제 사무에는 종사하지 않고 국가의 의식이 있을 때에만 조복을 입고 참리하였다. 처음으로 봉조하가 된 사람은 홍달손, 최유, 안경선 등으로 15명을 정원으로 했으나 후에는 일정한 정원을 두지 않았다. 이보소. 예. 저 궁인들은 누군고? 중전 마마가 아니시옵니까? 그래? 예. 중전 마마, 상감 마마께 어서 납시옵니다. 중전. 마마, 어서 오르시옵소서. 어느 사이 이렇듯 몰라보게 변했어. 어제까지만 해도 어리디어린 누이 같기만 하였거늘. 몰라보게 변하였구려. 잠깐 사이 참으로 몰라보게 아름다워졌군.